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읽어주고 씹어주는 익신뉴스입니다. 전자담배 피시는 분 많으시죠?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이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으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죠. 국제부 정한보 기자와 함께 미국에서 시작된 전자담배 문제를 총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한 10년 정도 유통이 됐는데요. 특히 최근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줄이라는 게 세련된 모습으로 인기를 좀 끌었습니다. 흡연을 의미하는 스모킹하고 비교해서 베이핑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줄이 워낙 인기다 보니까 구글 검색할 때 구글링이라고 하듯이 줄 피운다, 줄링이라는 동사가 따로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끌었는데 망고 맛 같은 그런 담배도 있고요. 담배 냄새를 안 배게 하려고. 청소년인가? 덜컥 이런 뉴스가 나니까 이건 저기 망고 맛. 선배는 혹시 담배를 피시나요? 저는 뭐 일회용 저기 전자담배인데 네. 버블몬이라는 이게 특정. 미국에서 특이한 형태의 폐질환이 보고되기 시작했는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흔히 있는 정도가 아니고 기침도 많고 뭐 가슴 통증도 있고 호흡 곤란도 있고 세균 때문이 아니고 화학 물질로 인한 폐 손상이었던 건데 공통적으로 찾아보니까 저런 이제 액상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구나. 그 미국의 이제 질병 관련해서 중요한 기관이 질병통제예방센터라고 CDC인데 이거 액상 전자담배로 인한 폐질환 의심 환자가 530명. 이거 원인은 같다라고 하는 사람도 8명이나 나온 거예요. 문제는 CDC에서도 어떤 전자담배에서 어떤 물질이 문제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밝힐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의 실험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뉴욕주, 미시간주, 로드아일랜드주, 매사추세츠주가 최근에 동참을 했는데 가향 전자담배부터 판매를 중단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이 판매하는 매장에서도 판매 중단하겠다 그런 대열에 동참을 했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액상 전자담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거부터 봐야 되는데요. 일단 니코틴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니코틴이 있고 PG와 VG. PG는 프로필렌 글리콜, 타격감이라고 하는 일종의 목넘김을 따끔하게도 하고 다른 물질을 좀 섞는데 이게 분자 구조가 맞다고 해요. VG는 식물성 글리세린인데 일단 내뿜는 연기가 풍부해야 되겠죠. 관련된 게 글리세린입니다. 타는 냄새가 어느 정도 또 있어야 되고 아니면 그걸 숨기기 위한 뭐 시원한 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복숭아향, 가향. 뭐 청포도향, 이게 전문용어로 김장한다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카트리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면 여기 들어가는 거죠. 잘 팔리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또 다른 성분이 있는 게 있는 우리는 거예요. 이만큼인데 네. 우리는 이 정도만 넣었는데 미국 미국이 전자담배는 거죠. 또 THC. 쉽게 얘기를 하면 대마초 성분입니다. 물론 뭐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미국에서도 여러 주에서는 불법인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이제 길에서 요거 하나 쉽게 구입이 가능하군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인터넷이나 그게 네.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화학 구조 같은 게 니코틴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그 용액에 잘 녹게 하는 첨가물이 또 같이 팔린다고 합니다. 일리노이 위스콘신 보건 당국이 폐질환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해서 전자담배로 폐질환을 앓은 사람 설문조사도 하고 심층 인터뷰를 86명을 했는데 공통적으로 발견한 거는 86명 중에서 75명, 87%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전자담배 액상에 이제 THC가 들어간 거, 그 대마 성분을 거예요. 넣은 제품을 폈다는 거군요. THC 가운데서도 댕크 베이프라는 카트리지를 이용했다는 건데 미리 만들어 놓은 걸 이제 샀다는 겁니다. 줄도 피우고 뭐도 피우고 할 텐데 댕크가 유독 폐질환자 비율이 높았다는 거죠. 그래도 이 중에 뭐가 문제인지는 아직 확정을 못하고 보건당국이 내린 결론은 발병 원인은 모른다. 그렇지만 사전 충전된 THC 카트리지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은 크다. 아니 그러면 이 댕크 베이프라는 그 업체를 뭐 조사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식 뭐 회사 이름이 아니고 온라인에서 만드는 거라서 뚜렷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것 중에 THC 흡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첨가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뉴욕 주 보건당국도 조사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또 첨가물이 있는데 비타민 E 아세테이트라는 물질인데 크림 같은 데도 보습용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그걸 발라서 이게 뭐 무슨 암을 유발했다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사실 없고 이게 뭐 양이 많이 쓰이는 것도 아닌데 물질을 기화시켜서 입을 통해서 기관지를 거쳐서 폐를 통과하는 동안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는 또 모르고 그래서 용의선상 1순위에
이제 비타민 E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는 뭐 THC나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이런 걸 넣은 제품들은 판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건가요? 술에는 THC도 없고 대마초에서 추출된 어떤 화학 성분도 없고 비타민 E 화합물도 일절 포함되지 않았다. 또 다른 뭐 전자담배 판매 업체들도 비슷한 해명을 내놓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 그 열을 내게 하기 위한 코일에서 조각조각 나온 금속 입자가 몸에 침투를 하거나 폐나 심혈관에 침투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겁니다. 기존의 전자담배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연구 보고서 같은 걸 저도 좀 찾아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전자담배 흡입할 때 니코틴을 과다하게 흡입해서 발작한 경우가 있다는 보고가 하나 있었고요. 기관지가 좁아져서 숨 쉴 때 이제 소리가 나는 그런 천명 증상이라고 있는데 이게 주로 일반 담배를 피울 때 많이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근데 이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보다는 덜하지만 천명 증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미국 네바다주에서 17살 청소년이 이 우리나라도 수입되는 거더라고요. 이걸 피다가 이게 폭발해서 응급실에 갔다고 해요. 턱에 구멍이 나고 뭐 입에는 열상을 입고 앞니와 뭐 아래턱 이런 데 이상이 생겼다고 하네요.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시는 분들도 전자담배가 해롭지 않다거나 뭐 안전하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죠. 보건복지부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를 권고를 했는데 사는 사람이 좀 사용을 자제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권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폐질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전자담배에 있는 유해성 분석 등을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대책 같은 걸 내놨습니다. 아니 판매를 중단시키려면 최소한 이거 문제가 의심되니 중단하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좀 강력한 조치는 좀 내놓기 힘들다는 거죠. 호흡기와 좀 독성 물질 두 개가 합해진 대표적인 저 트라우마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사회 전체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데 조금 뭐 과할 정도의 조치라도 필요한 게 아닌가. 사실 한국이 가입한 세계보건기구 WHO의 담배 규제 프레임워크라는 게 있는데 담배 제품의 유해 물질을 연구하고 공개를 해야 한다 이렇게 공고를 하는 기구에 가입이 돼 있는데 한국에서는 뭐 이걸 연구를 하는 데가 지금 공식적으로는 담배 회사 말고는 뭐 거의 없다고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립대학 몇 곳에서 이제 성분 위주로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은데요. 피라는 건가요? 피지 말라는 건가요? 피지 말라는 거죠. 뭐 최근 타짜에서 조연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곽철용 알고 계십니까? 원인도 모르고 안전하지도 않고 이 안에 문제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야. 그래서 일단은 원인 모르니까 피우지 맙시다. 그리고 일반 담배를 이제 금연을 위해서 전자담배로 전환해서 피우고자 한다면 안전성이 검증된 금연 프로그램 이용해 주십시오. 이게 내 결론이다.